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한 짧고 좀 두서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에 두서가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상한 화법으로 정신을 무슨 취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왜 제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간 이 여름에 하여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에 대해서 특히 뭐냐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르시스트 요새 나르시스트가 유행이죠. 굉장히 그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보려고. 왜냐면 저도 이제 나르시스트를 만나고 살고 있으니까. 한동안 제가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나를 좋아하니까. 나르시스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물에 비쳤을 때 그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것을 거기서 빠져버린 거냐. 거기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너무 자기를 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든가 아니면 굶어 죽었든가 이런. 음. 그래서 그 꽃 나르시스라는 꽃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르시스를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이제 아버지나 아내나 그런 분들이 나르시스트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고 완전히 컨트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이제 컨트롤을 잘하죠. 컨트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내가 도망가면 약간 이제 잘해주다가 다가가면 이제 컨트롤. 어떻게 컨트롤하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모든 내가 내 삶 자체, 내 정체성 자체가 단점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든 내가 그 단점을 메우도록 하는 거죠. 메우도록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기 부모가 그러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저도 고통을 당했죠. 수십 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은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나의 진동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울함으로 갔죠.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갔죠. 그냥 제 체험이에요. 뭐 무슨 특별한 거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 수십 년을 당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 아내가 나르시스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쫓겨나면 나는 어떡하나.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면 나는 어떡하나. 그 두려워하다가 예, 제 아내 같은 경우도 하여간 한 5년은 이제 잘해주다가 5년 지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항상 막 앵길듯이 하다가 장점만 얘기하고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오로지 단점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걸 극복한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 결국은 진동수였다. 자꾸 진동수를 높이다 보니까 스스로 뭐라 하나 더 이상 그 문제들을 적게 문제 삼게 되었다. 어. 내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나도 그 사람 나르시스트들은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면 그렇대요. 이론적으로 자기가 불안정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그 어느 쾌감으로 살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의 단점을 꾸짖고 그리고 자기는 자신감이 넘쳐서 항상 누구 앞에서 당당한 존재처럼 자기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이 무너져요. 항상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너무 낮아. 그런데 내가 진동수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싸우게 돼요. 그걸 분노라고 분노의 단계. 예. 막 싸우게 돼. 그러다가 제가 계속 수련을 한 거예요. 진동수를 높이는 수련을. 그건 별거 없어요. 진동수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게 조금씩 보여요. 처음엔 몰라. 근데 자꾸 자기가 자신과 대화하다 보니까 정보가 모여 자꾸. 쟤들 이상하네. 아무리 부모, 아무리 아버지고 아무리 아내지만 이상하네. 이렇게 알게 돼요. 조금씩. 정확히는 몰라도.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습관화돼 가지고 나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항상 두렵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수련을 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기까지 그러니까 150이 150의 진동수에서 200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그런 협박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얻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그 장난에 더 이상 뭐라 하나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이후부터는 그러든 말든 나는 이제 그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너무 저도 약한 존재라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나 어떻게 사나 이거죠. 제가 연애를 할 때도 한 10년 정도 연애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주면은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 제가 도망가면 다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렇게 계속 한 10년이 갔는데 그러고 나서 만난 여자도 그런 여자를 만났고 계속 나를 그냥 끊임없이 험담하고 단점을 얘기하면서 나를 주눅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직장도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직장을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쉬었더니 나중엔 제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1년을 쉬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진동소리를 전부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어차피 돈은 제가 들어오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돈은 들어오니까 그 순간 1년 쉬어도 돈은 계속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 수련을 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그냥 가만히 계속 이제 매일 쫑크를 줬죠, 저를. 이렇게 살 거면 빨리 꺼져라. 왜 돈을 안 벌고 있냐. 저는 이제 몸이 아팠어요, 그때. 코로나 2번 걸리고, 원래 지병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프든 뭐, 그때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공황장애 와도 이제 당연히 마누라 나르시스트니까 신경 안 쓰죠.
그냥 무조건 너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공황장애, 잘못됐기 때문에 병원에 걸렸다. 네 사고방식 틀렸다. 이러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승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계속해서 진동수를 올리려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러다가 그 뭐라 하나 그 이제 점점 더 가면서 그 깨달음까지 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힘으로.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여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아버지 대신해서 다른 나르시스트로서 아버지가 처음에 나르시스트였고 서른 살 넘어까지 아버지가 제 나르시스트였고 30살 넘으니까 제 아내가 다시 다른 나르시스트로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수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르시스트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제 인생에. 안 그랬으면 제가 수련을 잘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용기를 얻게 된 이후부터는 용기라는 것은 독립성을 말해요. 독립성 한마디로 저한테.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니까짓 거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게는 바로 우주의 신비가 나와 함께 하니까. 바로 내가 의식이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계통으로 가면서 이제 저의 이제 진동수가 더 폭발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으로 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나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오래된 일이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겨낸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르시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것이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남자가 필요하다. 그 일들이 필요하다 내게. 무엇을 반드시 행해 이 일을 뭐 집 문제, 돈 문제, 땅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사람이든지 땅 문제든지 뭐 다 똑같아 결국은. 그럼 나는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계속 얽매여서 나의 진동수를 떨어뜨려. 내 마음은 항상 괴롭고 나는 갈팡질팡하면서 마치 술이 술을 먹듯 그 문제가 나를 먹는 거야. 술이 술을 먹듯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흐려지죠. 이성이 흐려지면 뭐 어떻게 돼요? 자꾸 실수를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사람이든지 아니면 실제 현실 문제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자꾸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끌려가 버린다. 정신을 놓으면은 물을 마시다가도 컵을 떨어뜨리죠.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근데 컵을 떨어뜨려.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 마음이 이게 푸근하게 이렇게 누그러져 있지 않으면 계속 다른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진동수를 높인 상태에 있다. 그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푸근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도리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로 이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제가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나르시시스트가 옆에 있는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진동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 그럼 이미 깨달아진 분이 많겠지만 내가 애고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러요. 결국은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역사도 공부하고 자기 자신과 내면과 대화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에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는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나는 그냥 뭔가를 의식하는 존재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그냥 누가 자기 내면을 1초만 들여다봐도 1초는 거짓말인가? 어쨌든 잠깐만 자기를 들여다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 다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명상 수련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뭐랄까 현실에 쫓겨서 그렇게 자기를 한순간이라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자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제가 에고예요. 생각이죠. 내가 진동수를 높이겠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냥 에고예요. 그리고 내가 진동수를 높여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진동수를 높여서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것도 에고예요. 모든 게 에고죠. 올바른 해결책이라도 누가 어떤 분이 도가 높아서 아무리 무슨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어떤 생각을 얘기하죠. 그거는 바로 에고예요. 모든 것은 다 에고예요. 그렇죠. 근데 에고를 다 지났어도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의식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생각이 없어도 어떤 것을 의식할 수는 있죠.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이렇게 내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 있음이 있잖아요. 그 있음, 그 존재. 있음이나 존재나 같은 말이죠. 예. 그 현혹되는 말들에 당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있음. 이러면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알아차리는 게 의식이죠. 알아차림, 의식, 있음, 존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이라는 거 그냥 그 의식함이 있어요. 그냥 그게 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그걸 왜 도대체 그렇게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게 깨달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 효용성을 모르는 거죠. 단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깊이 내가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밤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생각과 깨달음과 이해함과 어떠한 것일지라도 전부 에고이기에 나는 단지 의식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더 이상 나르시스트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에고니까. 내가 그리고 그 에고에 반응하는 나도 에고니까. 둘 다 에고란 말이죠. 에고와 에고의 싸움이면 그리고 그것들은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뿌리 박혀진 카르마요, 삼스카라요, 사이버 생명체요. 내가 아닌 어떤 그러한 나의 기생충이다. 기생생물.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한 이제 존재는 의식이로서 있는 그냥 그 존재는 자기를 정체성을 의식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더 이상 그런 해법을 넘어서요. 해법이란 것은 뭐냐? 에고 단계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해법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에고니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실제 정체성,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사는 것은 에고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정체성이다. 세상 이 현상계에서 필요한 정체성이지만 실제 나의 이 본질 안의 정체성은 이 의식이기에 나는 그냥 의식으로서 다치지도 아니하고 부서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며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이 어떠한 이 의식이 뭔가를 얻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뭘 얻을 수 있지. 생각을 해야 뭐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얻었다 하지. 의식 자체, 내가 정체성이 진짜 의식이라고 내가 이해가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나르시스를 만나도 나는 당할 게 없죠. 뺏길 게 없으니까. 의식이 뭘 뺏기겠습니까? 그냥 바라볼 뿐인데. 의식은 아무것도 뺏길 수가 없죠. 얻을 수도 없죠. 재산도 없죠. 삶도 없죠. 죽음도 없죠. 생명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의식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의식으로 존재할 때 나는 뭡니까? 최고의 진동수에 머물러요. 그 진동수는 뭐냐? 바로 엄청난 빛의 진동수입니다. 그 의식 안에 내가 의식이라고 내가 나를 정체성을 설정하는 순간에 오는 그 엄청난 빛의 환희, 말할 수 없는 끝없는 행복. 그것은 바로 그말로 그 본질이 본질로서 느끼는 그 감각뿐이죠. 감각. 에고가 아니고 감각. 그 감각 속에 느껴지는 그 환희. 물론 그걸 또 이제 생각으로 내가 이 환희는 어느 정도 뭐다 이미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거는 또 에고의 일환이 되겠지만 생각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 그냥 가슴이 느끼는 거 그 환희 가운데서 우리의 진동수는 쭉 올라가고 그까지 나르시스도 나발이고 내가 죽느니 사느니 뭐 그런 거 다 생사의 결국 다 생사의 문제 아닙니까? 생사의 문제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내가 독립한다 이런 용기로서 이기게 된다면 그 이유에는 뭐냐? 생사형관을 타통하여 무협지식이로만 생사형관을 타통하여 완전한 조화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랑 상관이 없고 대신에 이상하게 높은 진동수로 인하여 모든 나에게 이로운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러한 조화의 경지로 들어간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두서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두서가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대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